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이민법 동향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오바마 정권이 다시 이제 재선에 의해서 계속되는 가운데 임기 시에 그 이민법 개혁안을 통과시켜서 많은 불체자 사면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의지인 가운데 여전히 그 의회가 서로 의견이 갈리고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도 약간의 진전이 있는 듯합니다. 언제쯤 그 이민 사면 개혁안이 통과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계속 기다리고 있게 되는데요. 동시에 그 이제 이민국, 우리 이제 비이민 비자나 이민 비자를 수속하는 이민국에서는 최근에 점점 들어서 그 각종 케이스에 대해서 그 기준이나 과거에 이제 적용했던 것보다 사면안을 대비해서인지 모르지만 점점 더 이제 엄격해진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고자 하는데, 비이민 비자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F1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그렇게 쉽게 I-2N이하고 이제 학원이나 학교에 등록했던 서류들을 내면은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서류를 냈다 하더라도 그 재정 문제, 그러니까 이제 튜이션과 학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의 그런 자원이 있다라는 거를 보통 이제 서류를 접수할 때 내고, I-2N을 받을 때도 물론 이제 조건이기 때문에 은행 잔고라든지 뭐 이런 것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은행 잔고, 밸런스 증명서 정도만으로 가지고는 이민국에서 이렇게 만족해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은행에 따라서는 어느 날 시점에 그 밸런스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를 그냥 레러 형식으로 해서 편지 형식으로 써주는 경우 있는데, 이제 그 또한 이민국에서는 별로 언어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좀 더 포멀하게 은행 잔고 증명서를 떼야 된다든가, 또 내지는 은행 잔고라는 건 어느 한 시점에서 얼마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그 사람 본인의 돈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따라서는 접수를 하고 나서 한참 후에 그 은행 잔고 증명서가 아닌 그동안에 썼던 그 뱅크 어카운트의 트랜잭션 레코드, 그러니까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몇 달치를 보내라,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그 F1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돈을 빌려서 은행 어카운트에 넣어놨다가 이제 서류를 접수하고 난 다음에는 모두 다 인출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참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주변에 다른 어떤 재정적인 리소스가 있는 친인척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서 또 재정 보증을 해줄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서류 접수를 하고 나서도 상당 기간 동안은 그 어떤 재정적인 그런 레코드를 잘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최근에 있었던 경우인데, 간혹은 여기 계신다 하더라도 이쪽에 있는 뱅크 어카운트보다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그런 뱅크 어카운트라든지 뱅크에 있는 이제 돈이라든지 그런 크레딧 카드 이런 것을 뭐 미국에서도 국내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내 그 계좌를 통해서 생활을 하신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이제 본인이 충분한 리소스가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이제 그 은행 레코드라든지 이런 것을 일일이 번역을 해서 어떻게 본인이 살고 있는지를 프루브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적어도 수업료라든지 생활비에 대해서 충분한 리소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케이스가 어프로브 될 때까지는 잘 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무작위로 선발을 해서 또 뭐 고국으로 공부가 끝난 후에 돌아갈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입증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가족 멤버 중에 누군가가 한국에 남아 있다라면 이거는 좀 프루브하기가 쉽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내는 레코드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말소시킬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계셔야 혹시라도 그런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제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H-1B 준비 시즌이죠. 이제 H-1B에 잠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한동안 조금 주춤했다가 작년에 다시 그 추첨에 의해서 일단 서류를 접수했다 하더라도 추첨에 의해서 선발된 케이스에 한해서 H-1B 비자를 이제 심사하는 뭐 승인이 아니라 이제 심사 자체도 그렇게 경쟁률이 높았는데요. 이거는 경제 현황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올해에도 역시 그 이제 추첨에 의해서 되지 않겠나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몇 년간의 그런 H-1B 경향을 보면 그 비즈니스 인플로이어가 이제 때로는 본인이 충분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비즈니스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H-1B가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데 물론 이제 작은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뭐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디자이너라든지 이렇게 너무나 명백하게 그 대학 디그리가 필요한 경우라면은 좀 더 스테디하지만 가장 이제 좀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메이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뭐 어카운팅을 공부하신 분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 뭐 이렇게 아주 작은 규모가 아니라면은 어카운팅을 하는 걸로 해서 파트타임으로라도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어렵지 않은 또 전문 디그리가 필요한 전문 직종으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민국에서 이제 어카운팅 같은 경우에도 아웃사이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를 쓸 수 있는데 CPA 오피스를 사용하지 않고 왜 어카운팅을 하이어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비즈니스가 이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그런 사람에게 왜 꼭 필요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참 문제를 삼게 되고요. 또 이제 비즈니스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리얼한 거, 매니저라는 거는 경험에 의거한 것이지 반드시 그 디그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매니저 잡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마케팅 쪽 이런 쪽들도 그 참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규모가 크고 반드시 어떤 그 사내에 어카운팅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아니면은 마케팅이 꼭 필요하다고 할 정도의 사이즈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뭐 E2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그 투자자 비자의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된 얘기지만은 역시 그냥 내가 돈을 많이 투자했다가 아니라 현존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샀다면 반드시 그 셀러 쪽에 뭐 텍스 레코드라든지 아니면 고용 레코드 같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영사관 프로세싱으로 하시고 비자가 없이 무비자이기 때문에 이 비자를 처음부터 받아서 들어가셔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영사관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영사가 보는 그 세밀도가 심해서 사진 같은 것도 이제 잘못 찍게 되면은 뭐 히스패닉 인플로이가 있는 경우에 혹시 불법 고용을 계속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조심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E2 비자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의 경우라면 이제 텍스 시즌에 맞춰서 지금 한참 텍스 시즌인데요. 그 연장할 때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그러니까 그 E2 비자를 유지할 만큼 텍스 보고가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 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오비자입니다. H-1B로 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예술이라든지 음악 또 필름 영화 같은 부분에 특기가 있으신 분들이 대학 디그리가 있다 하더라도 H-1B로 간주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오비자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이제 내용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자기가 exceptional ability 오비자의 자격이 된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레코드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이민국에서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스크루티나이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정말 그 정도의 어빌리티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아주 굉장히 딜하기 어려운 RFE 노티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제 이미그런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3순위, 2순위는 항상 열려 있고 3순위 같은 경우에도 2012년 9월로 우선 날짜가 열렸는데요. 워낙 작년에 프로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수개월간 일단은 문호가 금방은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좀 뒤늦게 파일하셨던 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소식입니다. 취업 영주권이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과거에 5, 6년 기다리신 분들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도움되셨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